2부 수련과 의심. 5장 스승의 그림자. 그날 저녁, 도유는 작은 원룸에서 스승의 사진을 바라봤다. 청목 선생. 지리산 깊은 곳에서 평생을 보낸 은둔의 고수였다. 10년 전. 도윤아, 손을 봐라. 20살의 도윤이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부모를 잃고 방황하던 그를 산으로 데려온 것은 청목이었다. 손바닥을 펴라. 청목의 거친 손이 도윤의 손바닥을 어루만졌다. 너는 남의 아픔을 손끝으로 읽을 수 있는 체질이다. 체질이요? 사람마다 타고난 길이 있다. 어떤 이는 검으로, 어떤 이는 글로, 어떤 이는 손으로 사람을 돕는다. 청목은 도윤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댔다. 내 맥을 느껴봐라. 도윤은 눈을 감고 집중했다. 청목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맥박의 강도, 리듬, 간격, 심지어 호흡과의 조화까지 복잡한 정보들이 손끝을 통해 뇌로 전달됐다. 놀랍군. 첫 번째, 이 정도면. 청목이 만족스러워했다. 첫 번째 수련. 귀를 여는 손. 사람의 몸에는 9개의 구멍이 있다. 양쪽 눈, 양쪽 귀, 양쪽 콧구멍, 입, 그리고 아래 2곳. 청목은 나무 인형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이 9개의 구멍을 통해 기가 드나든다. 막히면 병이 되고 열리면 낫는다. 그럼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다. 우리는 의사가 아니다. 다만 막힌 길을 잠시 열어주는 것뿐이다. 청목이 도윤의 이마에 손을 댔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인당. 마음의 문이다. 도윤은 매일 아침 인당 자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부터 배웠다. 그 다음은 태양열, 그 다음은 풍지열. 하나씩 익혀가며 사람 몸의 지도를 그려나갔다. 두 번째 수련, 숨의 리듬. 이제 호흡을 배워라. 청목은 도윤의 가슴 위에 작은 돌을 올렸다. 이 돌을 호흡만으로 움직여라. 손을 쓰면 안 되나요? 손은 마지막이다. 먼저 숨으로, 그 다음 마음으로, 마지막에 손으로. 도윤은 단중 위에 올린 돌을 움직이려고 애썼다. 처음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 달 후, 깊고 느린 호흡으로 돌을 살짝 들썩이게 만들 수 있었다. 이제 너는 호흡의 주인이 되었다. 세 번째 수련, 뿌리를 깨우는 발. 사람이 놀라거나 두려우면 기운이 어디로 간다? 위로요? 머리로 몰린다. 그럼 아래는? 비게 되겠죠. 청목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발이 중요하다. 발은 뿌리다. 청목은 도윤의 발바닥을 눌렀다. 용천 자리였다. 여기서 생명의 물이 솟는다. 두려움이 머리로 치밀면 이곳을 깨워서 아래로 내려보내라. 도윤은 매일 저녁 용천을 두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처음에는 아팠지만 점점 시원해졌다. 그리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다. 네 번째 수련, 고정관념을 깨는 지혜. 새벽 시장 뒷골목. 폐점 후 흩어진 상자들과 대야 사이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간다. 도윤은 스승을 따라 이곳에 와 있었다. 청목은 상자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걸 옮겨봐라. 네, 도윤이 상자를 들어 옮기려 하자 미끄러져 넘어졌다. 상자는 무거웠고 바닥은 미끄러웠다. 스승님, 이런 걸로 뭘 배우라는 건가요? 청목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아, 세상은 내가 아는 방식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나도 한때 손으로만 해야 한다고 믿었다. 스승 청목의 젊은 시절, 젊은 청목이 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기술로만 치료하려 하지만 한계가 있었다. 환자는 고통스러워했고 청목은 절망했다. 손으로는 안 된다. 그때 우연히 자세를 바꿨다. 몸의 무게중심을 다르게 사용하자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났다. 환자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이게 되네?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 깨달았다. 청목의 목소리에 회상이 섞여 있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교과서에도 상식에도 없었다. 부끄럽고 웃길 만큼 상식 밖이었지만 편견을 버린 순간 길이 열렸다. 청목이 도윤 앞에서 직접 시연했다. 몸의 중심을 바꿔서 상자를 다루자 훨씬 안정적이고 효과적이었다. 사람들은 정석이라 부르는 틀을 벗어나길 두려워한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데엔 체면도, 고정관념도, 관습도 없다. 흐름을 느끼는 데 필요한 건 용기뿐이다. 도윤이 망설이다 자세를 바꿔보았다. 상자를 의외의 각도로 눌러 고정하자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이렇게 단순한데 왜 아무도 안 했던 걸까요? 청목이 미소 지었다. 틀을 깨야 보이는 법이다. 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워하면
누군가의 숨도 지켜낼 수 없어. 그때 고양이가 상자를 건드려 균형이 다시 흔들렸다. 둘이 동시에 상자를 붙잡으며 웃음이 터졌다. 스승님, 정말로 엉덩이로 마사지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말씀인가요? 청목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하지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환자의 동의가 먼저고 치료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목이 강조했다.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압력 조절이 필요하다. 엉덩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군이 모인 곳이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손으로는 불가능한 깊은 치료가 가능하다. 몸의 무게중심을 이용한 압력, 넓은 접촉면을 통한 안정된 자극, 그리고 치료자의 체력 보존까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다. 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이다. 청목이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진정한 치료자라면 환자의 치유가 우선이어야 한다. 남의 시선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기억해라. 편견을 넘어서야만 진짜 치료가 시작된다. 그날 밤, 도윤은 스승의 가르침을 곱씹었다.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혁명적인 사고인지 깨달았다. 5번째 수련, 실전 적용의 지혜. 며칠 후, 청목이 도윤을 불렀다. 이제 실제로 해보자. 마을에서 허리를 다친 농부가 찾아왔다. 손으로는 깊숙한 근육까지 치료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어르신, 특별한 치료법이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겠어요? 청목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든지 해주소. 이 허리 때문에 농사일도 못하겠어. 청목은 도윤을 바라봤다. 지켜봐라. 어떻게 하는 건지. 청목이 정확한 자세로 농부의 허리 깊숙한 근육을 치료했다. 넓은 접촉면과 안정된 압력, 그리고 정밀한 조절. 농부의 표정이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졌다. 어머, 이게 뭐야? 이렇게 시원할 수가.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방법입니다. 다만 청목이 농부를 바라봤다. 다른 분들께는 말씀 안 하셔도 될까요? 오해받기 쉬운 방법이라서요. 알겠소. 이런 좋은 치료를 오해할 사람이 어디 있어. 치료가 끝난 후 도윤이 물었다. 스승님,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왜 숨기셔야 해요? 도윤아, 세상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하지만 너는 기억해라. 진정한 치료란 무엇인지. 청목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다. 언젠가 너도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기억해라. 환자의 고통 앞에서 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플래시백 끝. 도윤은 스승의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스승님,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진 속 청목은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6장 커뮤니티의 시선. 다음 날, 도윤은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다. 어떤 사람들은 반가워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저 사람이 복철이 살렸다는. 진짜야? 그냥 우연이 아니야? 혈자리로 사람이 깨어날 리 있어?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더 노골적인 글들이 올라왔다. 의심스러운 무허가 시술. 어제 시장에서 벌어진 일 봤나요? 정말 혈자리로 사람이 깨어난 걸까요? 아니면 그냥 타이밍 좋게 깬 걸 생색내는 걸까요? 가짜 한의술주의, 무허가 의료행위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험할 수 있어요. 시장 아저씨 정체 뭐야? 갑자기 나타나서 어르신들 손발 만져주더니 이제 응급처치까지? 뭔가 수상해요. 하지만 옹호하는 글도 있었다. 직접 봤는데 진짜였어요.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복철 어르신이 완전히 의식을 잃었는데 손 몇 번 대더니 깨어나더라고요. 매일 보는 도윤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항상 아프면 바로 말씀하세요. 이상하면 병원 가세요라고 해요. 도윤은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봤다.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에 나와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을 주물러 드렸다. 다만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졌다. 도윤아, 신경 쓰지 마. 복철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병원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며 하루 만에 돌아온 것이다. 나는 내가 살려준 거 알고 있어. 그걸로 충분하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무거웠다. 과연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옳은 것일까? 7장 서연의 관찰. 며칠 후 박서연이 시장을 찾아왔다. 공식적인 조사는 아니었다. 개인적인 호기심이었다. 도윤 씨 맞죠? 네, 어서 오세요. 도윤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할까요? 서연은 도윤을 근처 카페로 데려갔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정말로 혈자리만으로 복철 어르신이 깨어났나요?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혈자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환자를 지켜보는 관찰력이죠. 관찰력이요? 복철 어르신의 맥을 며칠 전부터 지켜봤어요. 평소보다 불안정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 준비하고 있었죠. 서연이 놀랐다. 준비요?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요. 119 신고, 기본 응급처치, 그리고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혈자리 자극까지. 그럼 우연이 아니었군요. 우연이라기보다는 준비된 우연이었죠. 서연은 도윤을 다시 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무허가 의료행위를 하는 위험한 사람으로만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혈자리 자극, 정말로 효과가 있나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만능은 아니죠. 도윤이 설명을 시작했다. 인중 자극은 실제로 3차 신경을 자극해서 의식 회복에 도움이 돼요. 이건 현대의학으로도 설명 가능하죠. 뇌관은 미주신경과 연결돼 있어서 자율신경 조절에 효과가 있고요. 단중은 횡격막 호흡을 유도해서 산소 공급을 도와줘요. 족삼리와 신문도 각각 말초순환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고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현대의학과 상충하는 건 아니네요. 전혀요. 오히려 보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잠깐만요. 네, 보건소입니다. 통화를 마친 서연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혹시 같이 갈 수 있나요? 제가요? 네, 궁금해서요. 진짜로 어떻게 하시는지. 8장 작은 시험. 보건소에 도착하니 70대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서연이 할머니에게 물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서. 혈압부터 재보죠. 서연이 혈압계를 가져왔다. 180에 100. 고혈압이었다. 할머니, 평소에 혈압약 드세요?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제가 맥을 짚어봐도 될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할머니의 손목을 잡았다. 맥이 빠르고 강했다. 전형적인 고혈압의 맥상이다. 할머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요? 네,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도윤은 서연을 바라봤다. 혈압약 처방하시면서 제가 보조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긴장을 풀어드리는 혈자리가 있어요. 서연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세요. 지켜볼게요. 도윤은 할머니에게 설명했다. 할머니, 제가 손목과 머리 몇 군데를 살살 눌러드릴게요. 아프면 바로 말씀하세요. 신문, 마음의 안정. 먼저 할머니의 손목 안쪽, 신문을 찾았다.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눌러주었다. 여기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자리예요. 할머니의 호흡이 조금씩 깊어졌다. 태충, 간의 기운, 발등 위,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 태충을 찾았다. 여기는 스트레스로 뭉친 기운을 풀어주는 곳이에요. 할머니가 아, 시원해요 라고 말했다. 백회, 머리의 중심.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머리 정수리, 백회를 부드럽게 눌러주었다. 여기는 머릿속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주는 곳이에요. 10분 후 서연이 다시 혈압을 쟀다. 150, 190, 30 정도 내려갔다. 할머니, 어떠세요? 많이 편해졌어요. 가슴 답답한 것도 줄어들고. 서연이 도윤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다. 정말 효과가 있네요. 혈압약과 함께하면 더 좋을 거예요. 도윤은 겸손하게 말했다. 저는 그냥 보조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도윤에 대한 편견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